최강스카이와 함께하는 최강이슈연구소.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인서울 안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중위권 대학까지를 한번 다 훑어봤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요 라인 때에 네. 이제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상 서울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제 경기도를 되게 대표하는 학교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 네. 지역에 이제 거점 대학들, 중점 대학들. 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거 특집.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다나인, 단국, 네. 아주, 인하. 이 세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오늘 학교가 세 개다 보니까 좀 간략간략하게 이제 전형과 입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이제 수린 운술로 또 한번 넘어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단대. 이제 단국대는 정확하게 이제 죽전 캠퍼스라고 하죠. 네. 이제 죽전이라고 하면 되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데 그냥 용인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대는 이제 용인 죽전 캠퍼스하고 이제 천안, 그 그렇죠. 천안 캠퍼스를 이제 두 개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단대 죽전 캠퍼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전형, 교과, 종합, 논술 전형을 다 갖추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교과 전형을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추천 제한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교과 100%에 최저가 2합 6이다. 낮진 않네요. 네, 낮진 않죠. 네. 원래 저희가 이제 국송세단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잖아요. 그렇죠. 네. 옛날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번 주까지 했었던 원래 이제 세종대 라인에서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최근 입시 결과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면, 단대가 확실히 서울에서 이 용인으로 이전한 이후부터 이 조금씩 점수들이 계속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 이제 같은 라인으로 좀 보기는 어렵다. 다만, 경기도 남부 지역 애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대학이에요. 그쵸. 용인 그 지역. 이천 지역에서는 최고로 좋은 대학이다 보니까 요 지역, 거기 이제 강원도 지역에서 이제 넘어올 수 있는 애들도 있다 보니까 지방권 애들한테는 단대가 아직까지 좀 인서울 같은 대학. 요 의미를 띠고 있고 또 서울권 애들한테도 아직까지는 좀 네임밸류상. 그렇죠. 그래도 나름 일반고 애들 입장에서 마지노선 이런 느낌. 단대. 그렇죠. 그게 이제 단대의 현재 좀 위치다. 이제 종합 전형은 이제 DKU 인재 전형. 딱 그냥 단국대, 네. 단국대 그 학교 이름을 활용을 했는데 면접형하고 서류형이 있어요. 여기 이제 새롭게 다 바뀌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면접형은 이제 면접 30% 반영. 그리고 서류형은 이제 서류 100%. 그래서 올해까지 활용하는 자소서를 마지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는 최저가 없지만 의학 계열하고 약학 계열에 한해서만 최저가 존재한다. 의학은 3합 5, 약학은 3합 6. 역시 의학하고 약학은 최저가 어마무시하네요. 근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럼요. 여기 가려면 못 맞추고 의사를 하겠다, 약사를 하겠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좀 인식상 그렇죠. 요 정도는 해줘야죠. 그렇죠. 요 정도 공부를 해줘야. 그다음에 논술은 논술 우수자 전형에 이제 논술 70% 교과가 30% 반영. 이제 체조는 없습니다. 네. 이제 단국대 죽전 캠퍼스는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제 아주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수원의 왕.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경기도 남부의 왕이 단대가 아니라 원래 아주대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점 지역에는 네. 서울로 올라오는 이 남쪽에 있는 이 수원이라는 도시가 위치상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원래 행정구역상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한 지역에 이 아주대가 있다 보니까 원래는 예전부터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는 아주대가 굉장히 중요한 대학이자 어떤 인지도가 매우 높은 대학. 그렇죠. 소위 얘기하는 인서울 안에 있는 웬만한 대학과 거의 쌍벽을 이룬. 네. 이런 대학은 원래 평가를 받던 대학이고 지금도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평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왜냐하면 교통편으로는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서울에서 굉장히 접근하기가 용이해요. 그러니까 저 아주대가 뭐 예전 얘기를 잠깐 해보면 저 대우라는 그룹에서 이게 후원을 해주는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많이 떴죠.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아주대도 이제 공대로 매우 유명한 그렇죠. 대학. 의대도 있고. 네, 그렇게 네. 보시면 좋은데 자 교과는 이제 교과 추천 전형이고요. 이제 추천 제한은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교과 100%. 그다음에 최저는 2합 5. 와, 이거 뭐야? 상당히 세죠. 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주대는 아직까지 자신들의 그 라인이 소위 얘기하는 2합 5 라인이다. 이제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야, 2합을 맞출 정도면 왜 아주대를 갈까? 서울로 가야지. 내신이 안 돼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주대 그 네. 입학처에서 좀 착각을 많이 한 것 같다. 이러면은 네. 입시율을 일단 뭐 말씀해 주시겠지만 많이 높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조금 이따 보시면 아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에서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주대를 평가할 때 우리가 보는 이 기준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경기도 남부 지역하고 지방권에 있는 애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대라고 하는 학교의 인지도가 아직까지 좀 먹힌다라는 걸 일단 입시 결과로 적인 부분, 뭐 경쟁률 적인 부분을 좀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그때 가서 얘기를 네. 하고 이제 종합 전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전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아주대의 브랜드가 에이스 전형이에요. 이게 원래 전형 중에 아주대가 사용하는 원래 종합 전형 이름이었고 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이제 추가가 최근에 된 게 다산 인재 전형. 다산 정약용 선생님 생각하시면은 다산 인재라는 전형을 이제 하나 더 만들죠. 그래서 둘 다 동일하죠. 에이스는 면접. 다산 전형은 이제 서류. 이렇게 면접 그러니까 평가 요즘에는 종합이 트렌드가 서류, 그러니까 요 두 개로 이렇게 나뉘네요, 대부분 학교가.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그 면접형 아니면 뭐 서류형 이제 그렇죠. 하나만을 이제 네. 반영해서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지원하는 집단들이 좀 틀려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류형이라고 하는 건 면접까지 필요 없는 즉 내 서류가 나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되게 지역 명문고들 아니면 종합 전형으로 매우 좀 특화된 강세가 학교. 되어 있는 특화가 되어 있는 대학들 그 뭐 소위 얘기하면 자사고 네.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면접까지 고려하지 않죠. 그렇죠. 서류 전형으로 가려고 하고 주로 면접이 있다라는 건 이제 일반고 전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서류적인 부분에서 어필할 부분들이 있는데 기재가 안 됐다. 근데 내가 이거 어필을 해야 되겠어 도저히 그냥은 안 돼. 이거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하는 면접으로 거라서 약간 면접. 역전하는 역전을 지금 노리는 그런 친구들이 부분들. 많이 네. 지원을 한다. 그래서 면접 전형에서는 이 의학 계열이 있어서 자 의학은 4합 6 최저가 네. 그다음에 약학은 약학입니다 4합 7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자소서까지 반영을 하고 있고요. 자 논술 우수자 전형인데요. 이제 논술이 80% 그리고 교과가 2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는 요 의학 계열만 존재하는데 4합 6 이렇게 아주대에 대한 이제 전형을 받고 인하대입니다. 이제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제 서부 지역, 그렇죠. 이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뭐 이 부천 이 부분, 이 서부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이 거점 중점 대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인천 지역은 실제로 이제 4년제 대학이 몇 개 없다 보니까 그 중심에 있는 대학이 인하대하고 인천대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인천대는 이제 국공립대니까 오늘 얘기를 좀 논해서 좀 빼버리고 오늘 인하대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보면 자 인하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전형 교과는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 있고요. 추천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작년까지는 추천 인원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추천 인원 없앴고 근데 교과는 100% 최저가 2합 5예요. 그러니까 아주대하고 이제 거의 똑같죠. 근데 제가 아주대 때 잠깐 얘기를 안 했지만 아주대가 작년에는 최저가 2합 4였어요. 야, 낮춘 거야. 작년에 그래서 아주대가 아주 개박살이 났습니다. 아니 이하 뭐, 그러니까 인하대하고 아주대가 무슨 깡으로 저 2합 4, 2합 5를 했는지. 근데 제가 볼 때는 2합 5 정도는 원래 적정하지 않나. 원래 이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브랜드, 어떤 여태까지 쌓아 올려온 그런 어떤 그런 업적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인서울권 안에 2합 5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인하대 아주대가 좋은 대학이고 원래부터 인지도가 좋다는 걸 그렇지. 다 알아. 그렇죠. 다만 누가 모르냐? 지금 고등학생들이 모르는 거야. 아, 지금 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들한테는 인하대, 아주대, 단국대라는 대학은 그냥 지방에 있는 대학인 거야.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인 거야. 얘네들은 지금 고등학생 애들한테는 얘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인서울에 있는 그 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아니 서울 안에 있는 학교도 아니고 솔직히 얘기하면 단대 같은 경우는 교통도 더럽게 멀어. 그렇잖아. 그렇게 따지면 이 새 학교는 이미지가 예전보다는 많이 다운됐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세대 지금 그렇죠. 저희가 설명한 저희 세대 때의 이 인하대, 아주대, 단국대가 갖고 있는 위치하고 지금 세대에서 바라보는 인하대, 아주대, 단국대의 위치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차이가 있어요. 이게 세대 간의 차이라기보다는 지금 아이들이 느끼는 그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저희 때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네. 서울에 있어야 되고 교통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의 그 충족도를 다 만족시켜 줬을 때 본인들이 선호하는 대학이라고 보는 것이고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솔직히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학교가 뭐 유명해.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취업이 너무 잘 돼 하면은 거리가 뭐가 불편하다 상관없이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차이점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확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이 대학들이 아직까지 좀 착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들에 있는 입학처나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지만 그래도 인하대나 아주대나 단국대는 그 지역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지역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학이기 그렇죠. 때문에 중요하죠. 이 정도는 저는 최저를 걸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최저를 걸고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맞춰서 올 수 있다. 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세 과목에 각 1등급 나와야 돼요. 이게 되게 빡센 거예요. 야, 합이 아니라. 세 개 각 1이에요. 3합이죠. 예. 3합 3. 예. 3합 3이에요. 이거 되게 힘든 거죠. 세 과목 각 1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굉장히. 아까 봤던 이 아주대 의대보다 훨씬 세죠. 그러니까요. 이제 종합전형은 동일하게 이제 미래인재, 그리고 참인재. 딱 봐도 이제 면접형이 미래. 그 다음에 참은 이제 서류. 그래서 면접형과 서류 전형을 다 활용을 하고 있고, 인하대는 대신 자소서는 없어요. 자소서를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논술은 논술 우수자인데 논술 70%. 여기도 의예만 3개 각 1. 3합 3이죠. 그냥 3합 3인데 학교에서 3개 각 1이라고 쓰더라고. 그래서 3합 3이라고 쓰면 좀 아무래도 느낌이 틀린가 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하대까지 좀 전형까지 다 한번 봤습니다. 이제 작년에 비해서 어떤 이제 변경 사항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요거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단국대는 작년까지 추천 인원이 있다가 올해 없앴어요. 교과 전형이. 학생부 종합하고 논술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아주대가 좀 변화가 있죠. 일단은 2합 4였어요 작년에. 그래서 진짜 셌어. 진짜 세다. 내가 볼 때 작년에 이거 2합 4를 만든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감봉처리 당하거나 징계 먹었어요.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왜냐면 2합 4는 너무 셌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면 올해 확실히 낮췄죠. 2합 5로 낮췄고요. 원래 추천 인원도 없었고, 뭐 다만 특징은 이제 교과 반영에서 과목 가중치를 이제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 또 과목 가중치도 없애고 등급 미반 전부 다 이제 똑같이 평등하게 동등하게 이제 반영하는 거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작년에 수상 실적을 봤거든요. 근데 올해는 수상 실적을 아예 없앴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평가 분석이 학교마다 좀 미세하게 틀려요. 그러니까 기존의 형태를 띄고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 내년부터 완전히 또 이제 달라지겠죠.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도 많이 바뀌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사이에 걸쳐 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서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제 판단해서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입시 요강들을. 그리고 작년에는 자소서가 개별 문항까지도 1, 2, 3번이 다 있었는데 올해는 자소서가 있지만 공통 문항까지만 3번 개별 문항이 없었어요. 별도 문항이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논술은 작년에 선발 인원이 187명이었는데 올해 좀 줄였어요. 172명으로 줄어들었다. 인하대도 교과 전형이 원래 추천 인원이 7명이었어요. 근데 올해 아예 추천 인원 없앴고, 아마 교과에서 진로 상위 과목,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을 3과목 반영하게 해놨습니다. 원래는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요것도 이제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원래 최저도 있었고, 자소서도 있었고, 서류의 기존의 4대 평가 요소를 활용을 했었는데, 최저도 없애고, 자소서도 없애고, 이제 서류 평가 요소도 이제 바뀌어가는 평가 요소로 3대 평가 요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보면 학생부 종합이 점점 이게 축소가 되네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부분은 축소가 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까지 뭐 축소가 됐다라 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언젠가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저희가 2024 관련된 제가 이제 종합전형 얘기할 때 뭐 그거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긴 할 건데, 지금은 그걸 설명드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이제 경쟁률을 한번 보면, 자, 일단 단국대가 교과 전형 기준했을 때 경쟁률이 261명 모집인데 3,239명이에요. 12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줬고, 자, 충원율이 2바퀴가 넘어요. 231점. 많이 노네. 그러니까 단대를 교과 전형을 쓸 때는 한
4번, 5번 카드. 그러니까요. 그 정도 카드. 네. 심하면 단대를 아예 6번 카드. 6번 카드로 쓰는 애들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합 5라고 하는 이제 기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그러면 그 기준을 갖고 쓴다라는 건 되게 이합 5 라인을 작년에 다 썼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작년 기준에서 단대도 썼다면 건대도 썼다는 거죠. 작년에 건대 같은 경우에도 이합 5라는 최저가 원래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라인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또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승세단으로 본 거야. 애들이. 여기에 단으로 본 거죠. 요 느낌을 봤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312명 모집인데 5,001명 그래서 16대 1이면 제가 볼 때는 단대 치고도 경쟁률이 꽤 높았다. 그리고 충원율은 한 바퀴 반. 한 바퀴 반 돌았네요. 논술은 330명인데 그러니까 330명인데 6,778명으로 한 20대 1 정도. 그러니까 원래 논술이라는 게 되게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니까. 네. 이제 충원율 기준하면은 충원율이 별로 안 들어왔죠. 이 논술이. 논술이 왜 충원율이 안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아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들어왔을까? 그다음에 이제 아주대.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이 235명인데 3,283명이 지원을 해서 13.97, 그러니까 14대 1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대가 왜 제가 이걸 망했다 생각하냐면 원래 아주대가 기존에 이제 우리가 그 전 2021, 뭐 2020년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아주대 평균 경쟁률이 종합전형 기준으로 했던 교과전형은 원래 학생부 이 우수자라고 하는 교과전형이 있었어요. 되게 20대 1이 넘었어요. 진짜 인기가 좋은 대학인데 불구하고 제가 볼 때 많이 간 거예요. 2합 4 때문에. 2합 4 때문에 그렇죠. 14대 그래도 센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2합 4대하고 14대 1이면 세죠. 웬만한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만큼의 경쟁이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남부 지역의 왕이라고 하는 아직 이미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권 애들한테는 아주대가 인서울 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지하철만 타면은 서울이니까 강남까지 접근하는 게 30분 컷이야. 네, 맞아요. 강남역까지 30분 컷에 가는데 이걸 어떻게 거기를 수도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방이라 얘기를 할 수 있겠어.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적용되는 게 아닌가. 서울권에서도 그렇게 보면 아주대를 접근하기 좀 용이하겠죠. 그렇죠. 자, 이제 종합전형을 보면 이게 종합전형이 좀 웃겨요. 종합전형의 에이스 전형은 541명인데 5,449명으로 10대 1. 이 다산 전형, 그러니까 네. 다산은 180명인데 1,650명 10대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이 경쟁률이 되게 낮아졌어요. 지금 옆에 보시는 단대하고도 비교해 봤을 때도 이 경쟁률 자체로만 따져보면 평균 경쟁률이 거의 절반밖에 안 돼요. 반토막 났네요. 원래는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음. 못해도 한 17, 18대 1 이상 나왔는데 종합전형에서는 확실히 아주대가 좀 경쟁력이 없었다? 뭐 요렇게 좀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논술 전형은 그냥 뭐 75.88. 원래 논술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단대가 논술로 쏘쏘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0,000명대가 넘어가는 논술 전형 치고는 10,000명대 안 넘어가도 왜냐면 330명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저는 딱 그냥 이렇게 기준 잡습니다. 그러니까 단대하고 아주대하고는 저는 이 거리감. 아, 거리감. 그쵸. 네, 우리가 얘기한 이제 통학 라인이냐, 통학 라인이 좀 어렵냐. 이 거리감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자의 집단이 논술은 되게 재수하는 집단들이 워낙 그렇죠. 많다 보니까 그 재수하는 논술러들한테는 단대가 솔직히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겠죠. 맞아요. 그러려고 논술 준비하는 건 아니니까, 솔직히. 아, 그렇게 본다면 이 충원율이 제가 볼 때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집단이 논술을 썼을까?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자, 인하대.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전형은 이제 404명 모집을 했는데, 네. 지원자가 4,057명으로 한 10대 1이에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추천 인원 7명이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교과 전형에서 원래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어요. 학교만 7명밖에 지원이 안 됐었고. 이 7명 때문에 이 주변 학교들 말 많고 탐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쵸. 뭐, 아마 대다수 지역에서 이 인하대가 원래는 교과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한 2등급 중반, 심하면 2등급 후반대에서도 이제 붙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추천 카드가 7장이라고 하는 한계가 생기면서 2등급 초반 애들, 심지어는 1등급 후반대에 있는 애들이 특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안전빵으로.
인라드 추천 카드를 받아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말이 많았던 학교들도 있었고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다행인 건 올해는 이걸 없앴다. 그렇죠. 근데 올해는 좀 걱정이 없다. 자, 대신 여기는 대학에서 충족률을 올려놨어요. 네. 이하 모예요. 이하 모에 대한 충족률이 35%밖에 안 돼. 일단 맞추고 보면 진짜 들어갈 확률이 엄청 높잖아. 여기다 또 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하 모 정도 되면 그래도 충족률이 50%에서 60% 정도가 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왜 35%가 돌았냐면 추천카드 7장 중에 아까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애들도 있지만 2등급 진짜 후반대에서 그냥 여기 인하대 추천카드 지운 학교들이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른 거지. 야, 인하대는 왜 1등급들이 가져가? 이거 2등급들은 다 양보해. 아니면 2등급 라인에서 어느 정도. 그러면 제가 볼 때 인하대를 추천카드로 되게 받고 싶어 하는 애들이 2.6, 2.7, 2.8이야. 이 후들, 2점 후들. 근데 걔네들이 이하고를 못 맞추는 못 맞추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작용됐다라고 볼 수 있죠.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접이 있는 미래인재 전형은 이제 10대 1. 그 다음에 이제 서류평가 전형인 참인재 전형이 작년에 첫 신설된 전형이에요, 원래.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 생겨서 애들이 물음표가 많이 붙었어.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눈에 보이죠. 6대 1. 그러니까 굳이 이걸 서류 전형으로 인하대를 써? 왜냐면 인하대, 아주대, 단국대가 대다수 우리가 지원 전략을 생각을 할 때 서울에 있는 애들을 기준했을 때, 이 수도권에 있는 애들 기준했을 때는 이 학교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간절한 애들이 많아요. 뭐가 간절해? 여기를 인서울로 생각을 해주게 간절한 애들. 즉, 여기는 가야 돼. 여기는. 여기는 가야 돼. 이런 부분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특히 종합전형을 쓸 때 애들 입장에서 신중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라도 종합전형에서 비슷한 등급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면접형을 우선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면접형이 갖고 있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이 입시 결과 컷이나 네. 아니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우리도 평가할 때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럼 면접장까지 갖고 가봐라. 왜냐면은 다단계 전형이니까. 네. 근데 서류는 그게 아니라 한 번에 봐서 한 번에 떨어지니까 서류 전형은 확실히 좀 흔히 얘기하는 이 자사고 아니면 지역에서 종합전형 강세를 띠는 학교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애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레 짐작할 수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경쟁률에서 다 반영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서류평가 전형이 면접형 전형보다는 경쟁자의 숫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대신 어떤 또 하나 차이점을 알 수 있냐면 그 얘기는 면접형은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간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간절할 수가 없어. 왜냐면 간절하면은 내가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해서 다 본다는 얘기거든. 근데 서류형은 옵션이 없잖아. 그러면 서류형을 준비하는 어떤 애들이냐? 간절하기보다는 안정인 거죠. 요 정도 쓰면 딱 갈 수 있다. 어차피 내가 위에는 학교 갈 건데 혹시 모르니 내가 이걸 쓰겠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보면 이 면접형은 약간 상향 지원하는 애들?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상향. 네. 그리고 이 서류 전형은 그냥 하향? 안정? 적정, 안정? 네, 이 정도? 안정, 네. 안정 지연, 뭐 안정 정도, 이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뭘 보면 알 수 있냐? 인하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최초 등록 비율이 나와 최초 있어요. 등록. 최초로 합격한 애 중에서 실제로 등록한 애가 얼마나 되냐? 자, 미래인지 전형 보세요. 46, 한 50% 되네. 여기는 50%. 진짜 간절하네. 그냥 붙자마자 그냥 고민 안 해. 고맙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그냥. 거의 여기가 1, 2, 3번 안에 들어가는 그쵸. 카드인 거야. 네. 반대로 서류 전형 보세요. 최초 등록자 중에서 30%, 30%가 안 되네. 30%가 안 돼. 27%예요. 이거 오해하는데 30%가 3분의 1이 아닌 거야. 거의 그렇죠. 4분의 1이에요. 그 얘기가 뭐겠어요? 이미 위에 내가 원하는 학교 붙으면 간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종합전형에서도 면접형하고 서류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또 비교해 볼 수 있다. 그 얘기는 충원율이 확실히 면접형보다는 서류형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 그렇죠. 특히 요 라인. 단아인에서는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은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인원은 많지만 모집 인원이 워낙 많아서 37.64. 충족률 볼까요? 최저 충족률이 23.48밖에 안 돼요. 이하고인데. 그러니까 심지어 교과전형보다 더 낮아. 그러네. 예, 그만큼 이 정도를 지원하는 집단들이 최저 맞추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단대도 그렇고 아주대도 그렇고 인하대도 그렇고 요 라인에서 만약에 최저가 있는 뭐 교과나 이런 걸 쓰겠다라고 하면은 진짜 최저만 맞추면 생각보다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내가 생각하는 내신보다 조금 더 낮아도 저는 충분히 훨씬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봐요. 실제로 심지어 올해는 추천 인원 제한이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당연히 이거를 충족할 수 있게 안전적으로 쓰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게 내가 최저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불구덩이에 달려드는 애들 엄청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요 정도 학교 갈 수 있는 정도의 딱 적정 내신과 실력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내가 최저를 맞췄다? 그럼 이 친구는 충원율까지도 우리가 계산해 본다면 그 친구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돌고 돌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요 라인이 인설에 어떻게 보면 거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름만 얘기하면 알만한 대학의 거의 마지막이죠. 마지노선보다 한 단계 위긴 한데 느낌상 네. 뭔가 여기보다 미치면 뭔가 조금 아쉬워. 그러니까 남들한테 어디 다녀 그랬을 때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고개 들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 요 거죠. 밑에 있는 이제 흔히 있는 광상명가, 그쵸. 뭐 아니면 이제 그 밑에 이제 삼육, 네. 뭐 서경, 한성부터는 조금 애매하죠. 그쵸. 그나마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어디 단대 다녀. 나 친인척이 너 이번에 대학 붙었 때문에 어디 갔어? 그럼 인하대 아주 단대 다닌다고 하면은 다들 아시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갈만한 학교 갔다 이런 아직까지 인식이 그렇죠. 그 윗세대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괴리감이 이 학교들 합격했을 때 약간 재미 네. 본인들은 좀 만족 못하는데 어른들이 봤을 때는 잘했어. 나쁘지 않아. 잘했어. 약간 이런 느낌.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의 이 세대의 어떤 이 갈등을 봉합시킬 수 있는 저는 이 세대의 갈등을 봉합시킬 수 있는 학교들이 이런 학교다. 좀 뭐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 입시 결과를 우선 교과하고 종합부터 볼게요. 논술을 좀 따로 빼서 워낙 이게 칸이 좁아서 자 우선은 교과 전형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자 단국대 볼까요? 단국대 보겠습니다. 이제 단국대는 2합 6이에요. 근데 2합 6 기준 했을 때 인문계열 평균이 2.5, 자연계열이 2.5. 75% 했는데 2.64, 2.68 비슷하죠.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2.6 정도면 뭐 합격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인문계열도 그렇고 자연계열도 그렇고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촘촘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네. 요 라인 정도. 근데 아주대는 조금 틀려요. 완전 다르네요. 아주대는 확실히 자연계열이 세죠. 근데 2합 4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열에서의 평균은 단대하고 비슷해요. 2.58. 그런데 75% 컷으로 내려가면 2.78 훨씬 떨어지죠. 그리고 자 인문계열은 되게 낮아요. 3.1대가 3.16이에요. 근데 이게 작년 2합 4는 인문계열 애들한테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인문계열에서 2합 4를 맞출 수가 없었어요. 올해도 제가 그때 2합 4, 2합 5가 쉽지 않은데 그게 충분히 반영됐고 실제로 만약 이상은 아주대에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교과전형을 합격한 애들들 여기가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 졸업생 아니면은 정말 수능의 강점을 갖고 있는 고교 그렇죠. 합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국어, 영어 진짜 잘하는 친구들. 2합 4만 맞추면 되니까. 아니 근데 나는 여기는 냉정하게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 단대 썼던 애들이 아주대도 썼을 거야. 근데 요거는 맞췄는데 요거 못 맞춘 거야. 뭐 그. 딱 라인이 티가 나. 왜냐면 봐. 자연계열은 2합 6이던 2합 4던 이 집단이 비슷하다. 큰 차이가 없어. 그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뭘까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내신은 안 되는데 수능이 압도적으로 되는 재수생들. 몇몇 특구지들, 그러니까 몇몇 지역들 있잖아요. 몇몇 지역들. 네, 몇몇. 가깝네. 아주대하고 그 동네하고. 네, 가까워요. 수능까지. 네. 지하철도 안 타. 대학 가면 아빠들이 차 사주는 동네 있잖아요. 네. 아, 그러네. 20분 컷이 20분 컷. 그러니까 거기 그 학교 한 4, 5등급 애들이 수능에 특화가 됐으니 제가 볼 때는 3등급 초반만 돼도 솔직히 아주대 서브를 하겠죠. 그렇죠. 아니면 2등급 후반이면 아주대 쓰겠죠. 왜냐면 걔네들은 2합 4를 맞출 수 있는 애들이 다른 일반고에 비하면 훨씬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비율들이 저는 추가돼서 아주대가 인문계를 되게 낮아 보인다. 이게 착시 효과라는 거야. 이거는 실질적으로 수능이 진짜 되는 애들이 쓴 거예요. 야, 근데 딱 보니까 진짜 단대도 그렇고 아주대도 그렇고 인하대도 그렇고 인문계만 비율해 보면 아주대가 제일 낫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라인에서 그 동네에서 다 온 것 같네. 자, 그러면 이제 인하대 볼까요? 네. 자, 인하대 자연계 보세요. 인하대는 확실히 이공계열로는 단대 아주도 유명하다면 인하대가 제일 좋다라는 그렇죠. 게 아직까지 네. 보이는 게 2.38 그렇죠. 평균. 네. 그리고 75% 컷이 2.5. 그러면 이것도 어떤 느낌? 단대 아주대 인하대를 다 썼을 가능성이 크다. 단아이는 다 쓴다 교과에서. 그쵸. 아마 그렇게 쓰는 애들이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자, 인문계열은 이 단대보다는 확실히 낮고 아주대보다는 높잖아요. 근데 딱 그 위치가 이하 보호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린 이 수능 체조가 어떻게 작용해? 그러니까 같이 쓰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냥 아기돼지 삼형제인 거야. 그냥 아기돼지 그냥 삼형제. 다 같이 써서 수능 가서. 아기돼지 삼형제야. 그냥. 그런데 뭘로 결정된 거야? 체조로 결정된 거야. 모르겠네. 체조로 결정되는 거야. 체조가 딱 중간에 걸려있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 등급대 뭐야? 원래 이 등급대가 다 써서 가야 되는데 이하 뭐를 못 맞추는 거야. 이하 6밖에 못 맞추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거 보면 우리가 이거 알 수 있어요. 진짜 일반고에서 2.5인 애들이 현실적으로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게 특히 인문계열은 이합 6이라는 거예요. 이 학교들은 뭐 진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합 5가 진짜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하 5하고 6하고 하나 차인데 그러니까 어렵죠. 왜냐면 우리가 이름 네임밸류만 얘기했을 때 그 밑에 있는 라인 있잖아요. 네. 소위 얘기하는 광상면가 네. 여기부터 다 2합 6, 2합 7이야. 체조 자체가. 네. 그러니까 왜 걔네가 그 체조를 만들어서 그 라인에다 껴놓겠어.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되게 애매한, 그러니까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가 어떻게 보면 단국대는 자기네가 현실을 판단 빨리 한 거야. 야, 우리는 경기도야, 씨. 우리 경기도니까 우리 경기도에 맞춰. 대신 경기도, 용인, 이천, 뭐 강원도, 원주 요 라인에서 2등급 중반대 잘하는 애들 다 끌어 당기자. 우리가 여기서 빨대로 다 빨자. 이거 빨대 효과. 소위 얘기하는 싹 흡수하는 거. 그러니까 얘네는 그렇게 판단한 거고 아주대는 우리 아주대다. 우리 대우야. 가만 안 있어. 2합 4를 만들어 놓고 박살 난 거지. 박살 났죠. 그러니까 2합 5로 바꾼 거지 지금. 이거 아닌 것 같다. 우리 조정하자. 그리고 인하대가 2합 5를 했는데 딱 상황을 보니까 괜찮아. 우리는 올 애들 집단 보니까 딱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만한 애들인 것 같아. 그래서 2합 5 유지. 그러니까 실제로 2.5에서 2합 6 정도 맞추는 게 원래 거의 정상이라 봐야 된다. 특히 인문계열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에는 일단은 2합 5를 맞출 수 있는 수능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2등급 후반대에 있는 친구들도 교과 전형으로 인하대, 아주대 다 뚫을 수 있다. 그러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럴 수 거죠. 있네, 진짜. 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갖고 얘기해도 컷이 많이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 초중반 컷인데 학생들이 2하보 얘기하는 이유가 다 이때니까. 그 정도로 이제 수능 체저가 되게 아주 밀접하게 작동되는 라인들이 요 라인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2합 5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 가서 내가 어디 대학을 다닌다고 얘기했을 때 남들이 다 아냐? 아니면 모르냐가 딱 결정나는 게 최저가 2합 5 같아. 그렇죠. 그럼 이제 종합전형도 한번 보면, 자, 종합전형에서 우선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전형. 자, 면접전형 기준 했을 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문계열이 2.88이에요. 훨씬 높죠. 자연계열이죠. 자연계열이 2.93. 네. 근데 반대로 자연계열 75% 컷이 더 좁아. 3.06. 진짜 얘네는 0.1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네. 네, 되게 좁죠. 반대로 인문계열은 폭이 좀 넓죠. 네, 생각보다 좀 넓죠. 그러니까 요 어떤 특징이 있는데 저는 뭐 요거는 뭐 큰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는 그냥 단대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위치가 딱 2등급 후반, 3등급 초반인 거다. 예, 딱 요 라인이다. 요 라인에서 단대 가면 그냥 성공한 케이스다. 이렇게 봐야 된다. 아주대하고 이제 인하대 종합전형은 이제 면접형하고 서류형을 다 봐야 되는데, 네. 자, 근데 여기서는 조금 기존에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거하고 약간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면접형이, 특히 아주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류형에 비해서
입결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냐. 네. 아까 본 경쟁률하고 충원률하고 다시 좀 돌아가서 좀 우리가 좀 따져봤을 때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아주대가 에이스라고 하는 원래 이 면접 전형이 있었고 나중에 다산 전형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인하대도 참 인재 전형이 나중에 생긴 거예요. 나중에 원래는 이게 원래는 다 면접 전형이 원래 기준 전형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입시 결과라고 하는 요소를 그 전에 참고해서 볼 때는 이 전형에 대한 입시 결과가 없었네. 없는데 서류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서류 100%를 쓰기보다는 면접형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3등급 때 초반 중반 그렇죠? 자연교육 같은 경우에도 2등급 후반에 3등급 초반이잖아요. 이 등급대가 노리는 거의 정점에 있는 대학들인 거예요. 인하대도 같이 한번 보세요. 면접형 2.97이죠. 그렇죠. 자연교육의 면접형 2.74. 보시면 아시는 2등급 후반, 3등급 초반이죠. 딱 면접형을 기준했을 때는 이 학교들이 거의 제일 위카드인 거야. 무조건 여기를 상향으로 쓰는 거야. 반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서류 전형은 생긴 지도 얼마 전에 서류만 보니까 확실히 서류의 강점을 갖고 있는 자사고 아니면 지역에서 종합 전형으로 사례가 좀 많은 지역 명문 일반고들. 그럼 거기서는 이게 처음 생긴 거니까 애들 입장에서 이 학교들을 1번 카드로 쓰기보다는 그냥 3, 4번 카드에 내가 쓰겠다. 그러면 좀 아이러니한 건, 내신이 왜 낮냐? 그럼 왜 이 낮은 내신을 갖고 얘네가 이걸 썼을까? 그럼 어느 정도의 작용된 애들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냐? 저는 자사고. 4등급, 5등급. 얘네들 입장에서는 서류만 가지고 일발 역전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와서 평균 컷을 낮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면 아주대가 극단적으로 낮아요. 4.19? 그죠? 근데 인하대만 봐도 그 정도로 낮진 않아. 그죠? 그러네. 오히려 자연계열이 훨씬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상인 거거든. 작용을 했을 때 요게 정상인 거예요. 여기 원래 이게 원래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아주대는 진짜 그 지역, 이 경기도 남부 지역, 특히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과천 지역, 이 지역도 되게 교육특구예요. 네, 지역에 맞아요. 많잖아요. 네. 뭐 또 용인, 뭐 이 지역도 그렇고 거기 평촌 막 이런데 진짜 거기 박터지기 공부 많이 시키는 학교도 많잖아요. 거기 4등급 때 있는 애들이 아주대를 거점으로 집중적으로 썼을 가능성이 크죠. 그럼 또 이것도 보고 또 착시 효과를 해서 여기 또 지원하시면 안 되겠네. 네, 그러니까 저는 요거는 우리가 좀 엄밀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시는 게 좋냐? 아주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류형은 아주대는 확실히 자사고 애들이 쓰는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좀 한번 해주시고 절대적으로 일반고 3등급 후반이 아주대 갈 수 없다. 일반고에서 아주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주로 요거다. 그러니까 아주대는 아무래도 그 지역적인 그 지리적인 특징이 이런 부분에 작용을 되게 많이 한다고 좀 볼 수밖에 없고 인하대가 원래 들어가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정상적인 거죠. 원래는 서류 전형이 확실히 조금 더 내신이 좋아야 되고 그렇죠. 면접이 요보다 조금 낮아요.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작용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보는 정상, 다른 분들 봤을 때 비정상에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류 전형이 면접 전형보다 확실히 내신이 높아야 되는 게 원래 그렇죠. 이 작동 원리예요. 그렇죠. 서류만 보는데 어떻게 이게 더 그렇죠. 낮아? 그거 웃기잖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큼은 지리적인 특징이다. 아주대는 네. 그렇죠. 아주대가 가지고 있는 그 지리적 특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또 강남이랑 또 가깝고 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인하대보다는 훨씬 접근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 오히려 인하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냥 일반고 학생들이 그렇죠. 훨씬 더 선호하는 부분이 더 있지 않는가. 특히 공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워낙 인지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보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는 그냥 딱 말씀드리지만, 그냥 2등급 후반도 쓸만하다. 2등급 후반. 단 최저를 맞춰야 되죠. 그렇죠. 여기는 저는 무조건 최저 싸움이에요. 그죠. 최저만 맞추면 충분히 2등급 후반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인문 계열은 심지어 문과는 3초도 가능하다. 최저만 맞추면. 근데 진짜 맞추기 어려운 거예요. 문과 애들한테는 2하 모는 거의 제한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 한번 해보겠다.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진짜. 이게 진짜 역전의 발판이다. 자,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그냥 저는 심플하게 그냥 이 말 싸움. 이 말이 적정인 겁니다. 원래. 그리고 3초는 진짜 여기를 거의 1번 카드라고 생각하고 쓰세요. 면접으로. 특히 면접으로. 네. 서류형도 서류가 자신이 있다고 하면 저는 써보면 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면접으로. 자격적이면은 면접형으로 쓰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냐. 대신 경쟁자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저는 뭐 3초 심하면은 저는 뭐 3.3 뭐 요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대신 서류를 되게 분석을 잘해서 좀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보는 학교마다의 이 서류 평가가 완전히 틀려요. 얘네는 서류 평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특화시켜서 좀 쓸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유념해서 좀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 진짜 저희가 이거 나가는 게 7월 25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7월 마지막 주예요. 마지막 주죠. 그러니까 그 주가 뭐를 의미하냐? 방학주야. 그렇죠. 이제 다 끝났어. 3학년은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수능 할 거냐? 아니면 종합으로 그냥 뛰어들어서 자소서 쓸 거냐? 진짜 이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만약에 내가 종합을 쓸 거다, 쓰지 말라는 게 쓸 거다 하면 진짜 평가를 잘 해라. 자기 서류를 냉정하게 분석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쓰는 게 내 서류가 훨씬 더 유리한지를 꼭 찾아봐라. 강구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논술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리 논술편에서 좀 한원장님이 좀 설명을 좀 많이 하실 거니까 네. 그냥 결과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다수의 여기 논술들을 보면 아무튼 교과 내신 성적이 조금씩은 반영이 돼요. 30%, 뭐 20%, 30%. 단대 같은 경우에는 이 4등급 중반 때 학생들이 이제 논술 통해서 네. 들어갔다. 그리고 아주대는 의학 계열이 한 2등급 중후반 때. 네,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별개의 세상이고. 그쵸. 일반적으로는 단대가 비슷하죠. 4등급 때. 그리고 인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 계열을 빼면 일반적으로는 다 4등급에서 심하면 6등급 때. 때도. 그러니까 요거는 저는 그냥 확실하게 이거는 아마 자사 외고 뭐 요런 학교들에서 논술러들. 특히 인문계열은 저는 외고라고 보고 무조건 외고 애들 입장에서 5등급, 6등급 갈 데 없기 때문에 무조건 논술밖에 뚫을 게 없어요. 반대로 요 자연계열 자사고 애들 5등급, 6등급 진짜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거 아니면 진짜 과거 거의 9등급 때 있는 그쵸. 애들밖에 없고 아니면 이제 진짜 재수생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수도권에 소재되어 있는 대학에 다니는 N수생러들 네. 요런 친구들이 뭐 써본 게 아닌가 뭐 그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체조도 존재하고 네. 각각의 이제 교과 이 내신 등급도 반영이 되니까. 근데 이제 요 학교들이 논술 점수들을 이제 오픈해놨어요. 논술 점수를 기준했을 때 각 학교들마다 이제 100점 만점 기준이더라고요. 근데 단대가 100점 만점했는데 인문계 되게 높아요. 75.3. 근데 자연계열은 100점 만점에서 50점만 지금 합격해. 나 이게 조금 놀랬어. 와, 그래서 뭐 단대가 근데 이 얘기는 수능 논술이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아마 인하공은 더 심할 거예요. 그리고 아주대는 100점 만점 했는데 인문계는 85점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자연계는 이거는 낮은데 77.8이에요. 근데 의학계열이 60점대야. 그래서 이것도 되게 놀랐어. 야, 의대 논술을 준비하는 집단이면 이미 수학이 거의 끝판왕인 애들인데, 야, 어떻게 걔네들 입장이 그게? 그러니까 그냥 이 점수대만 갖고 얘기하면 인하대도 같이 보면 인문계가 83점이죠. 네. 자, 그리고 자연계열을 보세요. 자연계열은 여기는 의학계열이 훨씬 높아요. 80점대. 그런데 일반 계열이 50점에서 최하가 34점. 네. 그러면 100점 만점에서 30점 맞으면 합격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모든 게 다 작용된 게 일단 1번이 최저가 작용했다. 그리고 2번이 특히 자연계열이 이렇게 점수가 낮다는 건 수리 논술 난이도가 높다? 뭐 이거는 제가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요 정도로 일단 저는 이제 좀 한번 요 결과치만 갖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오늘은 여기서 총평을 내려버리면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에 대한 이제 합격의 기준은 저는 무조건 여기서부터는 최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최저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 충족률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충원율을 다 따져보고 경쟁률을 따져봤을 때도 여기서부터는 최저가 일단 붙어버리면 최저만 맞추면 내 내신이 약점이었는데 이게 강점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화로 딱 드러나는 구간이 요 구간. 그래서 여기는 종합도 저는 뭐 최저가 없지만 불구하고 충분히 그 정도의 경쟁력 있는 애들이 지원하는 게 맞다. 교과 영역에서도 뭐 세특이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논술과 교과만큼은 진짜 최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를 지원하실 거면 일단 1순위는 무조건 수능 최저 공부를 꼭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1부에서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서 이제 2부에서 수리 논술 편으로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